자, 알겠어. 우리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구체적인 액션으로 향하기 전에 여러분께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창업가들을 만나보면서 그럼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실패했어?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 눈에 보이는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셋이었어요. 저는 많은 친구들을 스타트업과 연결했지만 제가 보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디자이너로서 훌륭한가, 얼마나 개발자로서 훌륭한가, 얼마나 마케터로서 훌륭한가가 아니고요. 일을 대하는 태도, 마인드셋이 어떠한가였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마인드셋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불확실하지만 이거가 가장 우리의 삶을 바꿀 시작점이다, 단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금 더 이 마인드셋의 변화를 부가적으로 설명해 줄 실증적인 자료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요, 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었어요. 뭔가를 생산한다는 데 있어서 아주 소수가 땅을 가졌죠. 그리고 다수는 그 땅에 소작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무역이라는 게 생겨났죠. 교육이라는 게 생겨났죠. 그러면서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었어요. 왕도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한테 빌려서 배를 띄웠어요. 그렇게 해서 교역이 생기고 생산시설이 생겨나면서 자본가의 시대가 생겨났었죠. 그러다 보니 자본가의 시대에서 자본가가 만든 생산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니까 노동자 계급이 생겨났고 중산층이 생겨났고 근대식 교육제도가 생겨났죠. 근대식 교육제도 하에서 새로운 또 신인류가 생겨났어요. 새로운 생산수단을 소유한 세대가 생겨났는데 바로 지식이라는 생산수단이었죠. 그게 우리가 지난 산업화 때 봤던 소위 사자 직업이었죠. 의사, 변호사, 교수, 뭔가 지식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지식이라는 게 접근 가능해졌어요. 저는 저한테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지인들에게 일단 네가 찾아봐. 이제는 정보가 너무 많아졌어. 변호사의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들도 너무 많아졌어. 그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돈 한 푼도 안 들고 그리고 네가 직접 해보면 심지어 배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단한 소액소송은 진짜 직접 해보면 오히려 돈도 벌고 그리고 본인이 새로운 가능성도 열게 되거든요. 아,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그 경매 절차를 경험했던 친구는 내친김에 하다가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따버렸어요. 경매로 집을 얻고. 자, 이제는 지식이라는 걸 얻는 게 되게 쉬워졌다, 싸졌다. 아, 그러면 21세기에 들어서는 그러면 뭐가 희소자원이야? 제가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이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무렵만 해도 취업하는 세대였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기업하는 세대다. 기업이라는 게 뭐 큰 기업을 키우는 것, 수많은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채용하는 기업인 거예요. 스스로를 고용할 수 있는 그 능력. 저는 그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 그 어느 때보다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인프라가 풍요로워졌거든요. 이제는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아니에요. 이제 토지 필요 없고요. 노트북 한 대 있으면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는 이젠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진짜 뛰어난 인재들 앞에는 막 돈이 줄 서 있어요. 돈이 되게 없는데 또 많아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내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이젠 돈마저도 내 뒤에 줄 선다는 것. 물론 모두가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희소제라는 게 되었다. 뭐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인프라가 만들어졌다고? 과거에 우리 인터넷 창업을 했던 선배 세대가 이젠 한 사이클을 돌아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경험과 돈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인프라가 깔렸어요.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만든 투자회사 그리고 창업하는 후배들을 키워주는 인큐베이팅 회사라고 하는 곳들이 생겨났고 나라에서도 그런 센터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과거에는 대학들이 생겨났다가
지금은 무슨 창업센터, 무슨 센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 이제는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구나 라는 흐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지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요거는 제가 2021년까지 감사로 일을 했던 스타일쉐어라는 한 서비스의 창업자들이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사진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명의 창업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을 했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돈을 벌었던 거 아니었고요. 그냥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스트릿 패션이라고 하거든요. 옷 잘 입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옷을 잘 입는 거지? 사진 찰칵. 그 사진을 소개하고 멋지고 늘씬한 모델들의 모습을 잡지에서 보는 시대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옷 잘 입는 사람들의 사진을 공유하는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12년 만에 잘 키워서 이제 무신사라는 회사에 3천억 원에 매각한 기업인데요. 처음에 그냥 나는 모델들 말고 옷 잘 입는 내 친구들의 모습을 공유하고 싶어 라는 그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12년의 시간을 생로병사를 다 겪으면서 남들이 한 30년에 할 일들을 해낸 거죠. 이 과정에서 뭐가 있었느냐? 당연히 혼자의 힘만으로 할 수 없었고요. 그래,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이 시대에 그래도 해볼 만한 것 같아 라고 밀어준 투자자 선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라고 망할지도 모르지만 함께 해준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끈기 있게 만들어내서 2021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의 결과를 얻은 경험을 했죠. 자, 과거라면 30년, 40년 되어야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의 시대는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빠른 사이클로 움직이는 기업들도 생겨났다. 모두가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시대가 되었고 그 시작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뭐 이렇게 큰 팀을 이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 사례는 그냥 개발자가 병역 특례로 일을 하면서 그냥 알바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런 일을 해보면 나한테 돈을 주네? 라고 해서 시작했던 서비스로 개발했던 걸 꾸준히 키워서 그냥 1인 기업이었는데 또 다른 기업에, 큰 기업에 또 이제 자기 회사를 매각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대신 자기만의 일과 그 다음에 부를 이룬 이런 사례들도 이제 생겨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꾸준히 스타트업이라는 생태계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22년 기준인데요. 4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 인원보다 스타트업이라는 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물론 어느 게 더 안정적이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스타트업이라는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이야기 절대 말 못해요. 전 뚜껑 열어보면 막 날마다 망하는 기업들 있고 월급 못 받았다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그러거든요. 저는 스타트업에 가겠다는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해요. 다음 달 월급 못 나올 수 있다. 그래도 가겠느냐? 이런 각오가 없으면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스타트업이라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당연히 돈이 중요하지만 받는 월급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내가 어떤 성장의 경험을 얻을 것인가? 전 그래서 당장 창업을 하기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에게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한쪽에서는 모험과 도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모험의 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직업들이 생겨나는 거죠. 최근에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해요. 우리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듯이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에 명령어를 집어넣는 이 작업. 사실은 요것 때문에 요즘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지금 이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간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질문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질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했을 때 어찌 보면 한 분야를 극도로 파본 사람, 그런데 그걸 파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주변부를 두루두루 엮어낼 수 있는 사람. 어찌 보면 과거하고는 다르게요. 과거에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내가 이 나사만 잘 조이면 됐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그런 게 아니라 전후 좌우를 보면서도 깊숙이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그 시그널을 주는 게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링크드인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영국의 한 로펌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채용한다는 구인 공지를 올렸어요. 이젠 로펌에서도 변호사 한 명을 채용하는 것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한 10명 채용하는 것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비싼 변호사, 그리고 때로는 말도 잘 안 듣고 일도 잘 안 하고 잠도 자야 되고 이러는 사람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한 명을 채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10사람분을 해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직업이 변화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런 인공지능과 뭔가 이 언저리에서만 뭔가 일이 생겨나느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이라는 항목에 추가적인 설명을 몇 개 드리면요. 이 이용하는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의 단어가 창작, 개성, 매력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도 1인분 이상의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유튜브 채널은 부모님이 바라는 길을 저버리고 자기만의 창작 활동을 유튜브로 하고 있는 친구예요. 배울 만큼 배웠지만 나는 도시 생활이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자기의 일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100년 전에 아주 그 어떤 문학작품 못지않은 새로운 크리에이터의 영역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소개하는 이 슬로건처럼 남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누구보다 느리게 이 슬로건에 맞게 자기 삶을 디자인하면서 그걸 유튜브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면 내가 전하고 싶은 목소리를 더 크고 넓게 전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다. 또 다른 영역도 있어요. 저는 작은 기업들에 관심이 많은데요. 작은 기업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해서 키우면 월급 받는 대신 내 월급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작은 이렇게 휴대폰 케이스를 자기만의 개성을 담아서 만들어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 역시 회사에서는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남들이 불렀을지 모르지만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창작자의 세계에서는 1인분 이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 요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다가가서 하면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고요. 이제는 이런 흐름들이 어디까지 발전했느냐? 요즘 편의점에 보면 20, 30대가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이게 알바생이 아니라 주인인 경우도 많이 보여요. 이렇게 편의점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의 인프라로, 우리 생활의 인프라로 각광을 받으면서 취업하는 대신 편의점 사장을 하는 20, 30대도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CU에서는 이 편의점 사장님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연수원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보험을 가입을 해주기도 하고요.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파트너지만 크게 보면 새로운 시대의 일자리로서 단순히 우리가 갑과 을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플랫폼 운영자들도 반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창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라는 배고픈 직업을 선택했지만 이스라 작가는 일간 이스라라는 서비스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들어서요. 그냥 월급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선택해주고 책을 내고 책이 팔려서 인세를 받는 그런 작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객들을 직접 이메일로 만나서 월급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걸 해보니 내가 직접 출판사를 만들어서 사는 게 더 낫겠네 해서 자기가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펴내고 출판사를 만드니 작가가 아닌 이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필요하겠네. 일용직 노동자였던 아버지를 고용하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겠네. 우리 어머니를 고용하고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는 방식이 우리 가족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해결 방법이 되는 거죠. 기업의 방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디자인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었었던 거고요.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터들골처럼 지역에 있는 곳들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제가 스타트업이라는 곳이 신대륙처럼 느껴졌거든요. 아, 여기는 내가 원하는 일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계네? 라는 걸 저는 직감하고 이제 변호사를 그만두고 스타트업이라는 세계로 갔는데요. 10년이 흘러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속도가 달라지면서 매력이라는 화두가 커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매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인정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럼 미개척된 가능성이 또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로컬이라는 화두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포에 괜찮아 마을이라는 자기들만의 마을을 만들어서, 사실 마을이라는 개념도 이제 새롭게 정의한 친구들인데요. 5년 전에 목포에 내려가서 청춘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업가들이 생겨났어요. 이 괜찮아 마을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일종의 교육 서비스 그리고 마을 투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친구들인데요. 두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10명이 되고 이게 프로그램 참가자로 왔던 사람과 또 결혼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하면서 목포라는 곳에서 청춘들이 살만한 곳이라는 걸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로컬의 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겨난 거죠. 인공지능과 하나도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열광하고 반응하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난 거예요. 자, 이렇게 아직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곳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원주라는 곳에도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 꾸물거리며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양념이 필요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이렇게 그래프로 정리될 수 있느냐. 우리 계속 신문 한쪽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대로 자영업을 재해석한 사람들이 또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장년 세대에도 사실은 자영업을 피해의 모드로가 아니라, 약자의 모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프레임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자영업이라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저는 이 자영업이라는 늘어나는 이 그래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자기 방식으로 디자인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알겠어. 그래,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는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에 친화적인 세상이 열렸어.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저는 한 발 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뭐라도 써볼 수 있는, 나의 계획서를 써볼 수 있는 그 몇 가지 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뭐냐면 최근에 화제가 됐던 짤이에요. 그돈씨 하차감. 혹시 이런 단어 안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첫 차를 살 때 뭐를 살 거냐에 대한 건데요. 저도 첫 차의 추억이 있는데요. 저 첫 차를 중고차를 샀어요. 로펌에서 일할 때 다른 변호사님이 차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걸 중고로 싸게 주신다고 해서 저는 샀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차를 꼭 사야 됐나 싶어요. 잘 몰랐던 거죠. 그때 제가 신입 변호사였는데 이제 그랜저를 거의 15년 전에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만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그 기준에 맞지도 않게 대충 이제 금액만 보고 사게 된 거죠. 지금 내가 새 차를 살 때보다 저렴하다고 하니까. 자, 이게 첫 차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남들이 내세운 기준인데요. 그 돈 씨가 뭐냐면, 야, 그 돈이면 내가 땡땡 사겠다 해서 나온 게 그 돈 씨고요. 하차감은 뭐냐면, 내가 차 문을 닫고 내렸을 때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사람들이 첫 차를 살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여기에서 제가 공감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첫 직장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야, 돈 얼마 줘? 아, 너 거기 다닌다고? 남들이 알아주는 곳? 그 다음에 돈. 이거가 우리에게는 첫 직장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첫 직장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 않았을까. 그걸로 살아와서 우리가 20년, 작게는 길게는 2, 30년, 짧게는 1, 2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게 과정에서의 경험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그 돈씨 하차감에 대한 세대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야, 그 돈, 월급 많이 주고, 그리고 남들 보기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의 당연한 정답이었는데요. 지금 세대는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2년을 준비해서 취업을 했는데 2개월 만에 퇴사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도대체 왜? 아, 그 돈씨 하차감에 들어갔는데, 애써서 들어갔는데, 아닌 거죠. 근데 아닌 게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울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그냥, 야, 세상에 일이랑 남의 돈 버는 게 그렇게 쉽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금의 세대에게는 그 쉽다라고 말을 하실 수 없을 정도의 압박감과 괴로움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듯이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요. 문화적인 변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벌어지지만 어쨌든 세대 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는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밥과 꿈이라는 이 두 개의 이 접시를 동시에 돌려야 하지만 이 동시에 돌리는 이 접시의 모양과 크기는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내가 굴려야 하는 이 두 개의 접시를 어떤 속도로, 어떤 모양으로 굴려야 될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거치지 않아서 어찌 보면 첫 직장 이후부터 본격적인 치명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돈이라는 것도 우리가 날마다 온갖 미디어에서 외치는 돈이라는 것도 그럼 우리의 행복에 얼마나 치명적이야? 라고 했을 때 연구를 해보면 그 돈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뜯어보면. 우리가 결국 사는 건 행복하자고 사는 건데 돈이 무한하게 많으면 행복한 거냐? 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돈의 규모 역시 우리는 스스로 정의하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는 거다.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뭔데? 라고 했을 때 이 역시 나한테 내가 행복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이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거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일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고 내가 좋아한다면 더 좋은 이 어찌 보면 행운같이 느껴지는 이 꼭지점, 교차점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 건데 이 여행에 내 시간과 그리고 방황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면서 몇 개의 선택지들을 예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매력적인 커리어의 여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시작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눌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이런 그림을 그려가는데 그 그림은 사람마다 환경도 다르고 역량도 다르니까 당연히 누가 객관식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관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첫 번째 스텝은 내 그릇이 어떤 모양이고 크기는 얼마만한지 자꾸 자기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채우는 모양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 세상은 다양한 모양이 있어야 더 재밌고 행복하죠. 누군가는 빠른 속도로 가야 하는 거고 누군가는 더디지만 또 흘린 것들을 주워가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 모양과 크기를 짚는 게 첫 번째 요소다. 자, 야놀자라는 회사의 창업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없이 스스로 자라야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돈이 너무너무 중요했죠. 내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얻는 것, 그게 하나의 꿈이었고, 그래서 모텔 청소원으로 일하면서 이젠 큰 기업을 일구는 위치에 가게 됐죠. 이 사람한테는 돈이라는 접시가 엄청 중요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만 있어야 하는 거냐? 아니죠. 문상훈이라는 개그맨은 군대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는데 스스로가 찾은 대답은 뭐였냐면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 나는 남을 웃기는 일을 하고 싶다. 인 거예요. 누군가는 돈이라는 게 엄청난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나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 그거 하고 싶어. 그게 하고 싶은 걸 더 잘하게 되고 남들이 그걸 인정해주면 돈이라는 나머지 접시도 균형감을 찾게 되는 거죠. 결국 문상훈은 그렇게 해서 개그맨의 길을 선택했던 거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뚜렷하게 내가 원하는 게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막 뚜렷하게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요. 해야 하는 일을 묵묵히 잘 해내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을 정년퇴직한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여성으로서는 공채로 들어가서 정년퇴직한 1호 직원이 얼마 전에 나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다 정년퇴직할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라는 기업마저도 이렇게 공채로 들어가서 정년퇴직한 1호 여직원이 화제가 될 정도로 정년퇴직하는 일이 되게 희소한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한 기업과 함께 자기의 커리어를 마감하는 그 선택지가 너무나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는 거다. 저희는 이런 선택지 중에서 또 최근에 생겨난 세대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요. 여기는 40대, 30대 후반에 일찍 이제 은퇴를 선언한 커플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모은 돈으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나 남들처럼 뭐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산화하는 삶 대신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좀 더 투자하는, 뭐 이게 터지면 땡큐고 안 터져도 망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세대들도 생겨난 거다. 자, 우리는 과거에 객관식 선택지에서 이제는 조금 더 주관식 선택지가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자, 거기에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플랫폼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는 세대도 생겨났는데요. 후프 베이글이라는 베이글 빵집으로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시작은 내가 다니는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팔아봤어요. 베이글이라는 빵을 10년 전에.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좋은 거예요. 너무 건강하고 소화도 잘 되고 너무 좋아요. 그 좋아요를 그냥 버리지 않고 키워간 거죠. 어떻게? 홍대 베이커리에 매대 하나를 빌려서 2천만 원으로 창업을 시작한 거예요. 시작할 때 모아놓은 돈이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걸 다 써버리면 망했을 때 재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눴어요. 1천만 원은 남겨놓고 2천만 원으로. 그래서 창업을 시작했고 10년이 흘러서 지금은 GS25에서도 콜라보한 제품을 팔고 마켓컬리 같은 플랫폼에서도 팔고 30명을 고용한 이제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곡차곡 세상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키워간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뭐 유니콘 기업을 만들고 이런 선택지 아니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키워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불확실한 미래를 즐겨요.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이 안정적으로 끝나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창업가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나는 상황을 즐기면서 이걸 어떻게 기회의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만 그게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지가 조금 다양해졌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저마다가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르잖아요. 내 역량 망치, 내 망치가 요만하면 이 망치에 맞는 못을 박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못이 잘 박히는 환경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무가 더 맞는 망치면 거기에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콘크리트에는 또 다른 망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나의 망치의 모양이 어떤지 잘 살피고 내 망치가 잘 쓰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럼 그 노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라고 하는 대답으로 제가 다음에 넘어가 보면, 저는 이걸 어쩌면 가능한 기회를 향해 피보팅이라는 용어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몰라요. 내 망치가 어떤 망치인지, 내 망치가 어디에서 잘 박히는지. 이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험 자본에 해당하는 데인데요.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나오진 않아요. 책도 힌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확신으로 바뀌려면 내가 해봐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해봐야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뭔가 나에게 맞는 일을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나에게 거는 주문으로 피보팅이라는 단어를 전하거든요. 실패가 아니라, 그리고 끈기 없는 게 아니라 피보팅이라는 거. 이게 피보팅이 뭐냐면요. 농구할 때 우리 농구 골대 앞에서 한쪽 발을 중심축으로 두고 골대를 향해서 몸을 바꾸죠. 이런 걸 피보팅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에서도 시장의 목표를, 고객을 향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바꿔보며 그 통하는 지점을 찾는 거. 수익 모델이 고객들이 원하는 지점을 찾는 모습을 피보팅이라고 해요. 유튜브도 시작은 데이팅 서비스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서 계속 시도해 보다 보니까 웃긴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 거죠. 아, 이거구나. 이걸 찾는 과정을 우리가 피보팅이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커리어, 내가 내 일의 역사를 이어가는 과정에 피보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해보는데요. 사실 나는 이런 방향을 가고 싶어. 나는 도전이 더 좋아. 라는 목표를 품었다면 그 목표에 받는 방법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저에게 이제 대기업을 퇴사하고 스타트업으로 이직한다는 연락을 해온 저희 조인 스타트업 출신이 보낸 메시지인데요. 사람들은 왜 안정적인 대기업을 그만두고, 왜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불확실한 스타트업을 선택해? 라고 했을 때 본인에게는 월급 잘 나오고 그리고 안정적인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내 젊음의 시간을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망치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인지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과정이 피보팅인 거예요. 저는 특히나 여러분의 자녀 세대인 경우라면 20대에는 반드시 이 피보팅의 과정을 거칠수록 우리가 앞으로의 50년을 더 행복하게 보낼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회 초년생 때 보낸 5년의 시간은, 피보팅 기간은 향후 50년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많은 사례들을 저는 지난 10년 동안 너무너무나 많이 봐왔고 성장하는 과정을 돕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계속 내 피보팅의 사이클을 자꾸 돌려가면서 나만의 기준이라는 흔적을 모아내는 거죠. 마치 이걸 모자이크를 붙여서 내 얼굴을 그리듯이요. 저는 이 과정을 거쳐간 친구들이 창업을 했다가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창업을 한 게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열의 아홉은 망해요. 근데 망하는 게 다 실패냐? 아니거든요. 피보팅 과정이에요. 참기름 소믈리에라는 이름으로 10년 동안 고분군투를 했던 이희주는 해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딱 여기까지가 전부네? 내 꿈은 더 큰데 내가 창업이라는 도구를 이용했을 땐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 다 방법을 바꿔보자. 어떻게? CJ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은 CJ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어느 때보다 자기 꿈을 향해서 더 빠른 속도로 더 효과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대기업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함께 하려고 해요. 왜냐? 그들의 경험 자산을 대기업이 갖고 있는 시스템과 만나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거든요. 반대로 희준 같은 경우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스타트업에서는 1억 버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CJ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기획을 할 때 이게 조 단위 매출을 낼 수 있어? 스케일이 확 뛴 거죠. 자, 이런 꿈을 꿀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실패가 아니라 피보팅인 거예요. 나의 커리어의 여정에 있어서 내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게 청년들에게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졌잖아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 연락을 해와요. 여기 제가 사진으로 소개해드리는 곽은주 님도 마찬가지예요. 곽은주 님은 사회생활을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에서 시작했지만 자녀 둘을 키우는 과정에서 직장 생활을 그만둬야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났는데 아직도 본인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작게 일을 해봤는데 계속 해보면서 스타트업이라는 곳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 이력서를 등록해서 제가 만나 뵙게 됐죠. 만나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스타트업에 필요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같이 하면서 지금은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들이 다 쓰는 커뮤니티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홍보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20대들이 만든 서비스에 50대의 홍보 담당자가 합류해서 더 안정적으로 PR이라는 업무를 하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세대 간 교차가 일어나서 시너지를 더 높일 수 있는 사례들이 스타트업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고피자라고 해서 이제 맥도날드를 뛰어넘는 피자 업계의 맥도날드가 될 거야 라고 선언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깔린 매장보다 글로벌에 나가 있는 매장 수가 더 많은 회사예요. 이 회사의 시작도 푸드트럭이었죠. 그런데 그 푸드트럭에 들고 다니면서 만들었던 화덕이 있거든요. 피자를 굽는. 그 화덕을 만든 분도 알고 지내던 에어컨 고치는 기술자셨어요. 어르신께 이제 부탁을 해서 저 이런 화덕을 만들고 싶은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신 어르신이 계셔서 이 고피자라는 회사가 화덕을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길어진 인생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젊은이들만 스타트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깃발 못 든다면 깃발 든 친구들을 도와주는 곳에서도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부분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스타트업이라는 곳을 어찌 보면 내 일을 찾아가는 학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문장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스타트업이란 징검다리를 통해서 자기 일을 찾아간 사례들을 무수히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고희성은 여기도 고등학교 때 저희 앙티십 스쿨에 참여했던 학생으로 만났던 친구인데요.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첫 직장은 요리사였어요. 호텔에서 요리를 하면서 항상 언젠가는 나만의 사업을 창업할 거야 라는 꿈을 꾸고 있던 청년이었죠. 그런데 요리사로 일을 해보니까 요리사로 일을 해서는 내가 나만의 기업을 창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스타트업으로 건너가 보자. 자, 내가 요리를 했으니까 푸드 스타트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음식과 관련된 스타트업에 가서 마케터로 한번 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케터로 일을 해보니까 내가 열심히 고객을 끌어왔는데 개발자가 뭘 안 해주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 앞에서 멈춰서요. 그러면 내가 개발을 배워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고분군투에서 개발을 배웠어요. 개발을 배워서 당연히 1년 공부한 비전공 개발자가 좋은 직장 취업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기업에 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일했죠. 개발자라는 이름만 달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올라왔고 지금은 토스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업이라는 어찌 보면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서로가 주고받는 게 명확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좋은 처우를 못 해줘. 괜찮아요. 저는 개발자로 일해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이런 어찌 보면 좋은 직장으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징검다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스타트업이라는 곳에서는 잘 찾아보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학교와 사회의 중간다리 역할을 스타트업이라는 생태계가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돈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 에리님은 다 계산을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돈이라는 게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버는 돈이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계산을 다 끝내셨고, 그러면 내가 이를 통해서 얻는 게 뭐가 중요해? 나눠주는 삶. 나는 앞으로 나눠주는 삶을 살 거야. 내가 더 많이 나눠줄수록 내 꿈은 더 채워지는 거야.
이 접시를 이렇게 자기만의 접시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살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의 이야기, 제가 경험한 이야기, 제가 정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집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